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5월이 시작되고 나서 날씨는 아주 좋은데요, 그죠? 날씨는 아주 좋은데 주식시장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계속 좀 조정을 보이다가 약간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증시가 그렇게 순탄치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등락이 좀 심한 그런 상황인데요. 5월의 날씨처럼 좀 마음 편안한 그렇게 좀 주식을 쳐다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3월달 4월달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워낙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쉬어가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의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 다시 좋아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5월달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5월달은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개월 연속 월봉 차트가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왔는데 4개월 동안 연속으로 올라왔고 전고점 2200포인트에 대한 그런 조정 과정도 약간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올라가기 위한 그런 쉬는 과정이 현재 진행된다고 보고 우리가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마음이 좀 불편하셨다면 오히려 이 상황을 오히려 발판을 삼아서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서 이 시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증시 깨부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지수 깨부수기 이전부터 계속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부수기란 말을 계속 쓰긴 했지만 실제로 저는 깨부수기라는 말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시를 깨부순다는 거는 확실하게 깨부셔서 분석을 해서 정확한 방향을 찾는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장보다 더 시장 완전히 깨부셔서 내가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낸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주식시장에는 순응하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추세가 물리게 되면 또 무너지게 돼 있고, 반대로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게 되면 암만 밀리라고 해도 밀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이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상으로는 지수에 맞춰서 우리가 잘 대응하자라는 개념으로 이 시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 동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 우리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변동성 확대 국면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락이 상당히 좀 심하죠. 위아래로 등락이 그런 심한 상황. 종합지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종합지수 이 시간에 이제 오늘 기준으로 2097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2189포인트에서부터 지금 2097포인트고, 얼마 전에 2067포인트까지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위아래로는 거의 한 1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한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720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날 장중에 675포인트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는 그 675포인트 깨져서 65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코스닥은 거의 10% 가까이 빠졌다가 반등폭에서 이제 되돌려지고 있는 그런 한 4, 5% 정도 올라온 그런 상황이고, 거래소는 한 5% 정도 빠졌다가 지금 현재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크게 변동되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 지수가 이 정도 변동이니까 종목들은 엄청난 그런 큰 변동성이 있겠죠.
즉 지금 현재 시장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변동성 확대 국면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다 뭐 이제 사면 올라가고 또 사면 올라가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데, 반대로 하락장이라든가 이렇게 위아래를 출렁거릴 때는 기존에 내가 수익을 냈던 것을 요 흔들리는 구간에서 고스란히 다 깨먹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그렇게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시점입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만 그렇게 이 변동성 확대 국면이 나온 게 아니죠. 즉 글로벌 시장에서도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국가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인데요. 미국 시장 최근에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박스권 구간에서 위로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장대 양봉이 나온 그런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 5119포인트대에서부터 해서 5000포인트 깨졌다가 재차 다시 올라가는,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변동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은 그나마 최근에 올라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변동성인데, 중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변동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최근에 4,500포인트대에서부터 급락을 했다가 재차 다시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은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거죠.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한 부담, 근데 출렁거리는 이런 상황들.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서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아니면 그 흔들리는 그 주가 속에서 부담스러워서 팔고 나왔는데 또 올라가면서 내동매매를 하는 게 아닌지라고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변동성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국면이 중국 시장에서도 나오고 있고, 유럽에서 대표적으로 뭐 프랑스 증시를 본다면 좀 확대해서 이렇게 좀 본다면 작년 12월 달 저점 라인 때 이후로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난 다음에 이번에 4월 27일 날 뭐 한 열흘 전, 보름 전 정도 되죠. 그 이후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변동성 확대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잠깐 해본다면, 첫 번째로는 모멘텀이 없어졌다라고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1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그 실적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 이제 다 반영이 됐죠. 주식은 항상 모멘텀이 필요하고, 성장성이라든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그런 모멘텀 때문에 위아래로 출렁거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분기별로 실적 시즌마다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근데 이번에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다 보니까 최근에 미리 올라왔던 거는 1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의 기대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뭐 실적이 예상보다 좋아졌다는 기대감, 여러 가지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뭐 전 세계 증시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주 해서 많이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밀리는 정도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내추럴 엔도텍처럼 어떤 하나의 이슈 때문에 급락한 이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 종목들이 견조한 조정,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치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견조한 조정 속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 즉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여건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글로벌 시장 변동성 확대 국면, 예를 들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조화가 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런 흐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요 네 가지 경우에 대부분 다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라든가, 우리나라 뭐 코스피, 코스닥 증시라든가, 중국 증시라든가, 아니면 미국은 약간 다르죠. 유럽 증시라든가, 대부분 다 요런 흐름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확실한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확실히 나오는 거는 첫 번째 반등 요거는 확실하게 나온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벌써 이렇게 반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이 이제 하나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종합지수 기준으로 지난주 2090포인트 말씀드렸는데, 2090포인트 라인들 깨졌다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죠. 그때 당시 제일모직에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통신 관련주들이 요금 인하, 이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그 요금 체제 변경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밀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까지 밀리면서 지수가 아래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돌아서면서 2090포인트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이 이제 같이 동조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과정이 될지, 이렇게 한 번에 바닥이 나오고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은 한 번 바닥이 나오고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재차 다시 꺾일지, 아니면은 요번에 올라왔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지, 아니면은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아래로 깨질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2090포인트 라인대가 깨지지 않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하는, 좀 더 시간을 끄는 그런 과정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가장 확률이 높다고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으로서는 반등이 나와서 기쁘긴 한데,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지는 우리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될지는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특이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닛 옐런 의장이 지난주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고, 현 시점에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이 일반적으로 꽤 높은 편이며,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차트 잠깐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시장의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은 2009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후로 2009년도 3월 3일 날, 31일 날 6,470포인트였습니다. 이때 뭐 GM도 파산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 때문에 급락했다가 여기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지금 18,000포인트대까지 200%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버냉키 의장부터 해서 자닛 옐런 의장은 한 번도 미국 시장이 뭐 고평가되어 있다거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의 발언이 워낙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그런 발언을 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미국 시장 많이 올라왔는데 부담스러운데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크게 변동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뭐 앞으로 좀 더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한 단계 더 상승하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딱히 미국 시장의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좀 잠잠한 상태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만 다시 5,000포인트대를 돌파를 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에 대한 거품 논란이 나오면서 좀 등락이 좀 있긴 했지만 다우지수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자닛 옐런 의장이 이 발언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아래로 출렁거리는 걸 용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용납을 한다면 밀리더라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조금만 밀리더라도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라든가 이런 걸 계속 내놓고 발언으로도 막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내용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5월 8일 날 미국 지수가 급반등이 나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하고 유럽에서 같이 동반해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4월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 5.4%가 나왔습니다. 2008년도 5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즉 고용이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거를 처음에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금리 인상 시기를 고려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6.5%는 보다도 한참 미친 5.4%까지 실업률이 내려가면서 미국 고용이 상당히 안정이 되면서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많이 보죠. 그죠? 거기 관중들 이렇게 와서 있는 거 보면 정말로 많은 관중들이 정말로 비싼 돈을 내면서 야구 경기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뭐 경기가 저렇게 좋나 이렇게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최근에 여기 나온 이제 실업률이라든가 이렇게 낮아지는 걸로 봐서는 고용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야구 경기도 많이 구경하러 가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즉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예상한 만큼 아주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경제 지표가 좀 좋지 않게 나와서 미국 경제가 지금 바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즉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좋아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즉 이전 같았으면은 이전에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급등락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과거에 기억을 했는데 요번에는 이 내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왔을 때 다우지수는 한 80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뭐 200포인트가 훨씬 더 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미국 시장이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좋아지게 되면 또 최근에 글로벌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런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 그런 유동성이 이쪽에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출렁거린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또 메리트가 있게 되면은 국내 시장으로서는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자금이 또 이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이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냥 단지 하나 팩트만 놓고 본다면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미국 시장이 급락을 이제 끌고 내려가면서 같이 전 세계적으로 끌고 내려갈까 봐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그런 상황은 당장 나오지를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내용은 시장에 부정적이지는 않다라고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즉 악재에 대한 그런 반응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미국 시장이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작년 11월 달 처음 금리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해서 11월 달, 2월 달, 지금 요번 4월 달, 5월 달 또다시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세 번째 금리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강력한 의지죠. 중국 증시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규제를 좀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의지는 한번 보여주기는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즉 중국 증시 최근에 급락을 하면서 이게 중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커지면은 국내 시장도 끌고 내려갈 수 있겠구나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증시가
그냥 움직이는 것 같아도 같이 심리적으로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급락은 우리 증시를 또 하락 추세로 더 전환시킬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었었는데, 중국에서 다시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증시가 안정되고, 그렇게 되면은 중국 증시 안정되면 국내 증시도 딱히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죠.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도 약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즉 우리나라는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또다시 금리 인하를 다른 나라 다 하니까 우리나라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뭐 계획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관점에서 국내 시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또다시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조정 과정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럽의 1분기 GDP 성장률 아직 발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발표는 되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가면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유럽의 1분기 GDP 성장률 최근에 1월 달 양적 완화를 결정하고 이제 3월부터 이제 돈을 풀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잣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돈을 그렇게 계속 풀고 있는데 이거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게 되면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내년 9월까지는 유럽이 양적 완화를 계속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멈추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럽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돌아서느냐 안 돌아서느냐, 터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국내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돈을 그렇게 풀었으니까 당연히 좀 좋아지겠죠. 그죠? 그렇게 본다면 부정적 이유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안 좋게 나오더라도 계속 돈을 푸는데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어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겁니다. 즉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 했지 마이너스로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내용들로 봤을 때 글로벌 지수가 서로 지금 동조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를 글로벌 시장 같이 해서 봐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판단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리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요 국면이고요. 여기 첫 번째 바닥 만들어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뿐만이 아니라 유럽 시장, 뭐 중국 시장 다 요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올 때, 그리고 이렇게 출렁거리다 밀리더라도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항상 우리가 이때 올라갈 때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물 차트 기준으로, 이게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기준으로 2050포인트를 돌파하고 2100포인트까지 올라왔던 과정이 여기인데요. 이 과정에서 2050포인트에서부터 2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이 나왔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이랑 동조화가 돼서 글로벌 시장이 호재성 재료가 나오고 나서 글로벌 시장 올라가면서 국내 시장도 올라갈 때, 특히 선물 시장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위로 전환이 돼 줘야지 국내 증시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과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즉 좀 전에 보여드렸던 2050에서 2100 돌파가 이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선물 지수가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이 과정에서 여기서 지금 이 제대로 돼서 위에서 한 번에 이렇게 돌파를 하려면 선물이 위로 이제 터닝이 돼야지 다시 한번 이렇게 길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즉 보시면 선물이 위로 터닝이 돼야지 길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선물 제가 보는 그 갭보정 차트 기준으로 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하락이에요. 이게 하락이다 보니까 요번에 첫 번째
지금 지수가 밀려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요 과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요 과정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즉 한 번 정도 출렁거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물하고 글로벌 시장도 상승으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도 바닥이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2200포인트를 돌파해서 이 과정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선물 흐름으로 본다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전에 두 번의 바닥이 나오고 나서 올라오는 과정들로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지금 보신다면 계속 하락만 하고 있지 실제로 바닥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즉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출렁거리는 과정까지 나오려고 한다면 거의 5월 20일 이후 정도는 돼야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즉 5월 말 5월 20일 이후에 중순 5월 20일 이후에 그 정도 만들어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시간적으로 돌아서려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음을 급하게 먹는 건 아직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이런 패턴이 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출렁거리면서 연속으로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힘이 맞아 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 현재 지수 반등은 좀 짧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렁거리면서 크게 종합지수 기준으로 2090포인트 라인대 이전에 지지가 됐었던 2067포인트 라인대 그 정도 라인대를 저점으로 놓고 그 라인대만 깨지지 않는 상황이 저점이 확인이 된다면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상승이 나올 수가 있죠.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해서 큰 게임을 기다리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큰 게임이라는 거는 보시면 이게 큰 게임이죠. 그죠? 지난번 3월 4월 달에 올라온 이게 큰 게임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출렁거리는 과정은 그냥 조정 과정, 힘을 모으는 과정이죠. 힘을 모으는 과정. 그리고 이게 큰 게임이 새로 시작될 까지 큰 게임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계는 워밍업 단계, 즉 크게 올라가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단계죠. 우리가 운동할 때 워밍업, 몸을 먼저 따뜻하게 하면서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지 그 다음 운동할 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종합지수도 지금 워낙 그 전에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기보다는 워밍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로는 요번에 처음 지금 지수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지수 최근에 밀렸다가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이 제일 강하게 올라왔나요? 증권주가 제일 강하게 올라왔죠. 물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지만 거래소 기준으로 본다면 기존의 증권주가 상당히 강했는데 또다시 증권주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권주도 반등이 여기서부터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그 다음에 출렁거리면서 올라갈 때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원래 주도주였죠. 그러고 나서 코스닥을 본다면 코스닥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변동성 확대 국면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우리가 내추럴 엔더텍만 보면 그런 종목들 매매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데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대응하실 때는 주의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로 이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거래소 종목 기준으로 해서 종합지수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 타이밍이 되면 제대로 된 큰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워밍업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이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를 좀 완벽하게 분석해서 이걸 이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추세에 순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봤다가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악재가 나온다든가 국내 시장에서 어떤 아주 큰 악재가 나온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순응해서 현금화 해야죠. 항상 이렇게
악재가 나왔는데도 계속 이렇게 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획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순응하는 게 제대로 된 그런 투자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뭐 내용이 변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또 방송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증시 오네어 일부 시간, 그리고 1시부터 2시까지 하는 에너지 충전소 시간에 시장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을 드리고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시간 잘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그 주도주 깨보시겠죠. 황대현입니다. 최근 시장의 그 흐름들이 상당히 그 조정 이후에 조금씩 그 코스닥 시장의 그 반등 힘이 강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도 그 선도 업종에서 또다시 반전 힘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주도주 깨보시기에서요. 특히 글로벌 시장의 상황 약간 좀 살펴본 이후에 특히 그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의 그 이슈 테마를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 세계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치매 현상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도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의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듯이 국내에도 이러한 고령화 시대의 그 하나의 그 치매의 그 상당히 그 수혜 업종, 이런 종목군들을 조금은 좀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그 현재 그 주가의 그 흐름을 볼 때요. 주가 그동안에 이제 그 상당히 그 고점을 형성하고 큰 조정을 줬던 부분인데요. 아직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이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요. 현재 그 5월 11일 현재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일단 거래소 시장은 낙폭 이후에 그 반등을 좀 모색하고 있는 흐름이 좀 보이고 있죠. 다만 코스닥 시장 잘 거래소 시장 잘 보시면은 상당히 캔들 구조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음봉 구조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의 탄력도가 아주 강하게 지금 현재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번에 그 반등은 거래소 시장은 기술적 반등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이 조금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흐름을 볼 때 이 거래소 시장이 지수가 안정이 되면서 과거에도 그런 현상이 좀 있었던 부분인데요. 바로 업종별 차별화 부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종별 차별화 하면은 바로 과거의 그 선도주인 현재 그 증권, 건설, 화학 업종의 매기가 조금 더 이어지면서 이번에 그 지수 반등의 어떤 견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볼 때는 아직은 단기 이평의 역배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제 저점을 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부분은 최근 글로벌 시장의 주변적인 그 흐름, 미국의 고용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단 큰 판은 그 낙폭은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전하기 위한 에너지의 재충직 과정이 좀 나타나는 과정에 업종별 차별화가 고래소 시장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흐름을 봤을 때 단기 이평이 정배열이 될 때 아마 그때는 선순환 상승이라는 이러한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래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보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3일 연속 양봉이 나타나면서요. 거래소의 그 음봉보다는 완전히 확연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 반등에 그 초점을 줬던 부분인데 상당히 그 매수 힘이 강하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술적 반등도 강도가 좀 높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 있겠는데요. 바로 요 빨간 막대기죠. 요 부분에서 이제 우측에서 보시면 많이 빠졌다가 61선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강하게 탄력을 줬던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3일 연속 양봉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이 된다면 아마 700포인트 전후에서는 물량이 한번 소화 과정, 흔들린 과정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치고 올라간다면 직전 고점에서 또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분은 호흡 조절이 들어갔으면 여기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가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11월 현재 이후에 여기서 주가가 또 반전이 된다면 아마 그 눌림목을 그러나 코스닥 지금 눌림목을 줄 때 제가 볼 때는 현재 뭐 바이오 업종이든 내추럴 엔더텍에 대한 악재들이 반영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또는 IT 업종 이런 부분에서 눌림목이라든가 실적 흐름에 또다시 강력한 배팅이 이루어져도 된다. 다만 이제 아직은 좀 수익 매매 구간이다 봅니다. 바로 치고 올라가기는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매매 전략을 약간은 구분해서 대응하는 이러한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의 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근에 좀 불거진 부분이 금리, 환율, 지수의 그 변동성 부분이 상당히 커졌던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인데요. 이제 그 5월 11일 이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IMF가 상당히 그 ECB뿐만 아니라 그리스에 대한 요구가 좀 강해질 것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와 유로그룹의 어떤 낙관적인 합의 전망에 대한 그 기대치는 조금씩 남아 있다 봅니다. 물론 발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그 협상 테이블에서 난항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은 세기형으로 현재 그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러한 그 수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뭐 그리스가 탈퇴한다는 여러 가지 수순도 나올 수 있지만 결국 유로그룹의 어떤 낙관적인 합의 전망에 대한 그 기대치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국채 금리가 상당히 그 반등을 좀 모색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조기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바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지만 현재 반등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그 이르다 뭐 이런 부분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은 결국 세계 그 현재 그 미국의 그 조기 금리 인상 부분이 아직은 좀 더 그 지켜보자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볼 때 일단 골디락스다. 그러니까 뜨끈뜨끈하다는 거죠. 뜨끈뜨끈하면서 좋다는 거죠. 마시기에. 아주 차가운 것도 아니고 아주 뜨거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골디락스는 결국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 부분이 호전은 되지만 점진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분을 바로 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 좀 부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9월로 예상되고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흥국,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신흥국의 경우 퍼가 12.5배로 일단은 고평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현재 여지가 있다. 뭐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전반적으로 볼 때 외부적인 변수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지금 보시는 분이 그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의 그 주가의 흐름들이 최근 박스권 부분인데 고용 지표가 상당히 호전되면서 이렇게 그 반전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18,288포인트 돌파 여부를 조금은 좀 보겠지만 그래도 장대 양봉이 나타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은 어떤 추세 반전 아니면 반전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런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우리가 그 독일 지표를 이렇게 보면은 아직은 독일 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 하방 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입형의 역배열이라는 이러한 측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은 현재 그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고 21선 이평 돌파를 강하게 하는 게 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렇게 하락 부분에서 조금은 좀 안정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죠. 가장 중요한 게 외부 변수 중에서 하나가 그 중국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 부분의 그 차트 흐름을 보면은 일단은 돌파를 했습니다. 다시 5일선을요. 그래서 이 그 5일선 돌파 이후에 현재 단기 이평의 정배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그 글로벌 시장의 그 주가들의 어떤 변동성은 있지만은 상당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한 번 더 그 조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그 국면을 조금은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환율 부분이었지만은 환율도 이제 그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안정돼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136원대 부분에서 밀렸던 부분이지만은 이제 1000원대, 1060원대 부분에서 조금은 좀 하방 이런 안정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1번 쪽이죠. 한국 원화 부분에서 888원까지 갔다가 이제 900원대로 다시 그 전환되면서요. 글로벌 시장의 그 흐름들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우리나라 그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부분도 이러한 글로벌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서요. 반전을 하지만 거래소 대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상당히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요번에 반등은 우리나라 그 수급 쪽인 그 외국인의 수급적인 경향을 볼 때 거래소 시장은 기술적 반등에 우선 초점을 두자. 그리고 이제 눌림목을 주고 갈 때가 정말로 추세 반전이다. 그것은 시간차가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겠고요. 바로 증권은행 건설, 증권화학 건설 쪽에 초점을 두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제 선별적으로 종목을 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좀 더 강하다. 다만 그 주가의 흐름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치고 나갈 땐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코스닥 시장도 이제는 그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눌림목을 줄 때 다시 한번 재매수 관점 이런 부분에 그 반등 시에도 조정 시 매수하는 이러한 그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령화 시대에 따른 그 업종의 어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재 그 바이오 업종을 재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 분모가 바로 고령화라는 부분이죠. 이러한 고령화 부분은 여러 가지 실버 산업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가 또 역으로 볼 때는 바로 그 그레이 헤어라는 이런 그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 바로 치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오면서 암, 그다음 치매, 뭐 이런 부분의 그 바이오 업종이 그 줄기세포와 맞물리면서 신약을 개발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런 그레이 헤어 부분의 시장 부분이 2050년도에는 무려 40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레이 하면 그 현재 치매라는 부분이 그 알츠하이머라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제 원인을 아직까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도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한 치료제가 신약이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세계 시장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알아두고 있는 것은 뉴런 쪽에 우리가 이제 신경세포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의 그 현재 그 흐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서 뇌신경의 그 현재 그 세포가 손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는데 우리나라 그 국내 10명 중에 치매 한 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2050년도에 가면 더 많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현재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65세의 그 치매 환자를 봤을 때 65세 중에 그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답니다. 그만큼 상당히 그 치매에 대한 그 흐름이 과거보다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치매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증상의 그 흐름상 나이가 들수록 더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85세 이상이 되면은 2명 중 1명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그 바이오 업황이 발달하면서 빠른 또 어떤 그 신약에 대한 그 기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2015년도 부분에는 상당히 치매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약 4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치매 환자에 대한 상당히 그 사회적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 바로 치매 환자 같은 경우는 옆에서 돌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돌볼 때 정부에서 돈을 지출하다든가 이 부분에 사회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상당히 신약 개발에 대한 이러한 박차를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제 그 사회적 비용 같은 경우 우리가 심장병
있잖아요. 또는 현재 이런 그 암이라든가 이런 환자보다 사회적 비용이 무려 바로 그 2배에서 7배까지 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상당히 현재 그 동질의제 치매에 대한 치료 개발이 가장 급선무라는 얘기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치매의 원인은 아직까지 강하게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인이 완전한 것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그 측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매 정복을 위한 도전, 그러니까 신약 개발의 도전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가장 그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준비된 그 도표를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은요, 치매 환자의 그 추세 흐름을 볼 때 현재 요 녹색 선이 그 한국인데요, 이 전 세계입니다. 상당히 좀 이 그 흐름을 볼 때요, 제가 이거 예상치지만은요, 지금 한국에서도 그만큼 치매 환자들이 상당히 속속 늘어날 수 있는 비중이 엄청 커질 수 있다는 측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현재 2015년, 2030년, 50년도 이런 부분을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 대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그 흐름이 높아지고, 최근 치매 등록 수급자가 늘어남으로써 정부에서 아까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야 신약 개발의 어떤 대세의 흐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치매 그 사회적 비용 부분이 2013년도에 바로 11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에 가면은 15조, 50년도에 가면은 무려 4배 이상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글로벌 국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그 현재 그 신약 개발에 큰 흐름을 많이 그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바로 그 치매라는 부분이 상당히 26%나 크게 좀 늘어난 이러한 모습을 보였죠. 어떻게 보면 그 암, 심장병, 뇌졸중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그 종목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미국의 그 바이오제나이텍 부분에 현재 그 치매 치료제 개발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겠고요. 우리나라 그 메디포스트가 그 현재 그래도 제대율 유래 중간 옆줄기 세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뉴로스템 부분의 어떤 신약 개발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차바이오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그 차바이오텍도 최근에 바로 그 태반 쪽입니다. 태반의 유래줄기 세포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또 신약 개발을 그 박차를 가고 있는데 이제 1상에 들어갔습니다. 대개 이제 미국의 그 이런 그 바이오 제나이텍 부분은 3상에 들어간 부분이고요.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상장되는 회사만 봤을 때 지금 되게 이제 1상 쪽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메디프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대웅제약과 더불어서 이제 베티아그 밀로이드 그 웅제 억제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재 일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현재 특히 그 메디프로는 그 진단 키트 쪽에 하나의 그 초점을 두면서 현재 그 개발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바이오랜드 여러분 잘 아시죠? 천연 치료제 그 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연물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치매에 대한 알츠하이머에 대한 신약 개발을 현재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이러한 그 치매 부분에 대한 그 종목들을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현재 위치의 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바이오랜드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급등했던 이러한 그 종목군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줬는데 최근 들어와서 모양새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요. 물론 이제 주변적인 어떤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부담감, 내추럴 엔터테인 이런 부분이 좋지만 이것은 신약이 실질적으로 가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볼 때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반등한 이후에 3,000원대 구간에서 이렇게 조정을 줬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이 평의 괴리도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랜드가 어떤 이런
치매라는 부분에 뭐 강력한 어떤 재료가 나타난다 하지만 이것이 복합적으로 주가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이평이 좀 수렴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일단은 긍정적 요소로서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만일 거래가 한 번 더 이렇게 증가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양봉의 힘이 좀 강해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뭐 어떤 그 주가의 어떤 추세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선조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는 이러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 메디프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고요. 상당히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그 바이오 업종들을 보면은요. 그래서 3,000원대 구간부터 그 상당히 급등을 했는데 다만 이제 최근 봤을 때 약간의 이중봉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종목 이렇게 많이 오르면 저 주가가 빠지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21선 이평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요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 이평, 61선 이평 간에 좀 현재 그 다시 한번 그 이 갭이 떨어질 때 타이밍을 좀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차바이탁은 미리 좀 선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주가의 흐름들이 강력하게 탄력을 받고 나서요. 그 조정을 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조금 그 하락폭이 좀 높아졌던 부분이지만은요. 현재 그 차트의 흐름상 일단은 이 종목도 14,300원대 부분의 그 지지를 좀 현재 확인이 된다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V자형 파동에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6,500원대, 17,000원대 이러한 반전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은 에너지의 그 재응집 구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종목 현재 그 메디포스터입니다. 최근 상당히 그 바이오 업종에서 주가를 강하게 현재 이끌었던 분이 그 메디포스트다 본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요. 그 과거 11만 5천 원대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되게 급등 후에 조정을 주면 이 거래량을 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그 강하게 어떤 그 하방으로 조정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행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럼 볼 때 바로 급등하기에는 최근에 그 주가가 4만 5천 원대부터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급등의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바이오 업종의 그 재점검 차원에서 요 부분이죠. 8만 7천 원대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림 파동에서 11만 5천 원대까지 탄력을 조금 부여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포스터는 좀 단계적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제가 치매 관련 부분의 그 종목들 메디포스트가 제대열 부분의 그 옆줄기 세포에 대한 기대, 차바이오텍이 그 태반 부분에 대한 현재 그 유래줄기 세포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메디프론이 이제 진단 치매 진단 키드 요 부분에 대한 현재 이슈가 있고요. 바이오랜드가 천연물 치료제에서 치매 시장에 그 진출을 하면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에서 물론 이제 실적도 가미가 되겠고요. 또 이런 부분에 어떤 신약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주가의 탄력에 상당히 긍정적 역할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종목들을 좀 탐색을 좀 하는 게 필요치 않겠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lick, click, click.